2023년 9월 고1 학력평가 21에서 26번 가지문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세계는 그것을 대면한 각 인식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드러난다. 가장 1차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한 현실 세계이며 인식 주체들은 각자가 지닌 조건에 따라 현실 세계를 다양하게 인식한다. 자, 이거 네 줄을 정리하자면은 세계는 다양한 인식 주체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각 인식 주체는 서로 다른 가시 및 가청 범위, 볼 수 있는 범위와 들을 수 있는 범위를 가지며 이러한 신체적 지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도 각기 달라진다. 또한 인식 주체는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 자, 그러면 요 네 줄도 다시 정리하자면은 신체 능력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범위와 들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언어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속된 시간을 시분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일상 언어는 연속된 세계를 분절하여 인식하게 만든다. 그런데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지 않다. 운동선전처럼 반복적 수련을 하거나 안경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인식 주체들이 지닌 조건을 달라질 수 있으며 새로 도입된 낯선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 언어로 자리 잡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 네 줄 또 정리하자면 이 신체적 능력이 반복이나 수련을 통해 가지고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언어 역시 그 언어가 낯선 언어가 일상 언어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인식 주체들에 의해 드러나는 각각의 세계는 세계 전체를 이루는 여러 얼굴이나 할 수 있다. 인식 주체들은 인식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인식 틀에 따라서 저마다 얼굴, 즉 각 존재면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다양한 인식 주체들에 의해서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 인식을 존재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화, 그림 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회화 예술을 소개하는 문단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식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인간은 점차 현실 세계의 현상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세상 그 위에 또는 그 이전에 존재하는 것들을 형이상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향은 현대 회화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회화에서 현실 세계를 다루는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현대화의 존재적 특징은 과학과 비교를 통해서 분명해진다. 과학은 존재면을 비교적 일의적이며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이 가능하며 한 존재면을 수직으로 파고들어 그 면을 심층적으로 깊게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과학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과학은 하나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 수직으로 그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심층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은 종, 개체, 기관, 세포, 유전자 등 무수한 면들이 드러나나 이 면들은 넓게 보면 같은 면의 객관적, 그러니까 누구나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세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대회화는 여러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드러낸다. 예를 들어 입체주의나 표현주의 현대회화를 보면 하나의 그림에 일상 현실 세계와 상상에 의한 가능한 세계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 세계에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던 전통회화와 달리 현대회화는 변형과 과장을 통해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조합해 나간 것이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과학과 회화를 비교하고 있지만 다시 이 회화 부분에서는 전통회화와 현대회화를 비교하는 글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대화의 추상성은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지만 점차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아까 언어를 설명하면서 언어가 처음엔 낯설어졌지만 그게 점차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처럼 이 현대화 역시 처음에는 낯선 혁신적인 방법이었지만 점차 보편적인 방법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상의 정도가 더해질수록 현대화는 실제 재현에 더욱 멀어져서 실제가 아닌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내면은 상상의 영역이기에
전통회화와 달리 현대회화로서는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생겨났다. 그러나 현대화의 추상성에 대해 실제는 배제한 채 내면만 표현한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상의 대부분은 현실의 경험에서 비롯되며 내면의 추상 영역 또한 객관적 실제의 외면을 이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변형시켜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세계의 무수한 존재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대화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반박으로서 이 현대화는 기본적으로 현실 경험에서 비롯되고 있고 그러한 경험을 이질적으로 변형시켜서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회화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가능세계와의 만남은 우리를 더 현실세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마지막은 현대화를 가지는 의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짧은 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현대화의 추상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인식 주체들이 지닌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있고 그 예로 신체 지각이나 일상 언어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들이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각각의 인식의 틀에 따라서 다양한 존재면들이 드러나는데 회화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회화예술을 소개하는 문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현대화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갈망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였고 과학과 현대회화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었는데 과학은 이리적이고 심층적이며 수직적이고 객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현대회화는 수평적인 현실 세계와 상상에 의해서 가능 세계가 혼재되어 있는 수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회화와 전통회화의 차이점도 비교하고 있었는데 전통회화는 실제로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였고 현대화는 변형과 과정을 통해서 실제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서 추상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대회화가 초기에는 혁신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편적으로 바뀌어간다고도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서는 현대화는 추상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실제 재현에서 멀어져 작가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서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으로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상상의 대부분은 현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수상적 영역 또한 객관적 실제 외면을 다르게 변형시켜서 드러낸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현실 또는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 9월 고1 학력평가 21에서 26번 가 지문 설명 진행하였습니다.